네, 안녕하세요. 류채건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현금을 상속을 받고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요.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현금 10억과 그 임대료가 나오는 임대 수익 건물 30억인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제 그 상속재산을 협의를 했냐면요. 현금 10억은 아들이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수익 건물은 어머님 지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고 그 어머니가 그 상속을 받을 때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일 수가 있죠. 왜? 자식은 당장 이 현금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임대료 수익을 그 어머님 앞으로 하는 게 좀 더 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보이는데 이랬을 때 먼저 한번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 보면 일단 상속 재산은 40억이죠. 40억, 현금 10억, 건물 30억 해서요. 그럼 이제 상속 공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 이제 일괄 공제 5억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그 이 세 가지 중에 작은 거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아니면 그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즉 그 총 그 상속 재산 중에 그 본인은 지분율이 1.5죠. 자식은 1이고 그래서 2.5분의 1.5만큼 하면 한 24억 나오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30억 해서 이 세 개 중에 작은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 2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상속공제 29억 빼고요. 그러면 상속 과표가 11억이고 11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곱하면 한 2억 8천 나옵니다. 근데 당장 이제 현금 10억과 그 부동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상속세는 자녀의 현금으로 내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걸 납부하고 나서 이제 한 7억 2천 남았겠죠. 7억 2천 갖고 이제 본인이 뭘 쓰거나 뭘 사업을 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도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어머님도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상속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속 그 건물을 자식이 이제 다시 재상속받는 거죠. 이럴 경우 다시 한번 상속세가 이제 세금을 맞게 되는데 상속재산은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일괄공제 5억 빼고 그럼 25억에 대해서 40%를 그 곱하고 누진공제 1억 6천 빼면 한 8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남은 돈 7억 2천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한테 총 40억을 받았는데요. 아버님의 이 상속세는 얼마였죠? 2억 8천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상속세는 8억 4천 도합 상속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순자산은 28.8억입니다. 순자산은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많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가 커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그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세금이 이제 이연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세금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현금을 당장 이제 자식이 갖고 부동산은 어머님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꾸로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현금은 어머님이 갖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아들이 갖는 거예요. 건물 30억짜리는 아들이 갖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갖냐 했더니 어차피 그 어머님한테 해줘봐야 또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한 번에 그냥 내가 받으면 안 되냐 자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상속재산은 40억인데 배우자 공제가 좀 틀려집니다. 어떻게? 아까 요 세 가지 중에 적은 거라고 했죠. 실제 상속받은 금액 10억 원과 그 다음에 법정 상속지분 총 그 40억 중에 2.5분의 1.5 하면 24억과 배우자 공제 한도 30억 하면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도합 15억을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그 20억 차익 그 과표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8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럼 이 8억 4천을요, 일단 어머님의 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머님의 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어머님 이제 순수 현금은 1억 6천이 남습니다. 1억 6천 남은 상태에서 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1억 6천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역시나 5억 공제 빼면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총재산은 40억인데 그 아버지의 상속세 그 8.4억 내고 나면 그 상속하고 남은 총 재산은 건물 30억과 그 다음에 현금 1.6억 즉 31.6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그 당장은 세금이 적게 나왔지만 그 어머님 몫에 건물을 재상속하면서 상속세가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는 상속세를 냈지만 어머님의 그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고 나니까 아들한테 물려줄 상속 재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견 세금만 놓고 보면 이 후자가 좀 낮습니다. 후자가 낮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현금성 자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현금을 대체로 자식이 갖고 부동산을 그 엄마가 가졌을 때 이럴 때 지금 우리 사례로 보면 요때의 세금이 좀 더 크지요. 이거보다 그 엄마가 현금을 갖고 자식이 부동산을 가졌을 때보다 현금은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거의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죠. 일단 자식이 현금을 갖게 됐는데 이 자식의 돈으로 만약에 상속세를 일부 납부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식이 혹시라도 그 현금을 다 탕진한다고 할 때 탕진할 부분이 좀 감소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어머님한테 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뭐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나오니까 좀 노후가 편안하겠죠. 예,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아들이 그 이 현금을 뭐 세금 내고도 남은 현금 있죠. 그거를 본인이 뭐 사업하겠다 아니면 뭐 그래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젊은 나이니까 좀 현금을 좀 탕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 뭐예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부동산이 또 재차 상속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임대료 수입도 좀 더 늘고 해가지고 상속 재산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또 한 번의 상속세를 좀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어머님이 현금을 받고 아들이 부동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현금을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제 그건 어머님이 갖는다라고 할 때 아들한테는 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뭐 탕진할 그 현금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뭐 그 소득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떤 소득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임대 수입이 아들의 이제 그 소득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직접 줬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망했을 때 추가 상속세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상속세가 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돼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어머님의 현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이 일단 부족하죠. 남는 현금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노후가 좀 불안정합니다. 뭐 임대 수입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연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이제 어머님이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들이 제대로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세금만 놓고 보면 이런 경우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머님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노후가. 그래서 협의 분할 시에 효도 계약을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계약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증여계약을 할 때도 요 효도계약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도 요 효도계약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증여계약서에 이 재산을 증여해 줄 테니까 뭐뭐뭐뭐뭐 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할 때 뭐 병원이나 이런 큰 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매달 얼마씩 용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돈 주는 대가로 너 도박하지 마 아니면 술 마시지 마 뭐 이제 이런 어떤 계약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증여계약서에 넣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부 증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겼을 시에는 만약에 이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다시 준 재산을 반환해라 라고 하고 거기다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서명함으로써 이 내용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효도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벌어져서 부모 자식 간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재산 돌려달라 그 다음에 자식은 못 돌려준다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부모가 지는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 문구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정기적 방문 도대체 이게 뭐 1년에 한 번을 정기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봐야 되냐 아니 비상시 이거 도대체 비상시가 뭐냐 이거 용돈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주는 것도 용돈이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두리뭉실 써놓으면 안 됩니다. 이 효도계약서 이 증여계약서에 쓸 이 효도계약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 1회 방문해라 아니면 연 5회 꼭 방문해라 자녀들 데리고 꼭 방문해라 아니면 비상시 목돈은 병원 입원 시 병원비를 네가 다 결제해라 아니면 용돈은 월 3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라 그 다음에 뭐 기타는 도박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증여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세법적으로는요 증여를 반환했을 때 증여한 거를 다시 재반환했을 땐 또 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또 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님이랑 아들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한테 부동산 다 주고 어머님은 현금을 갖지만 이 돈으로 상속세를 다 낼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를 효도계약을 넣어서 협의를 하자는 거죠. 효도계약을 넣어서. 그래서 만약에 역시나 나중에 자식이 이거를 어겼을 시에는 재산을 다시 재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에서는요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기간 할 때 분할한 것까지는 다 어떻게 분할하든 상관없는데 다시 재분할을 하게 되면요 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여튼 재산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꼭 알고 계시고요. 여하튼 저희가 세금만 놓고 비교하면 자식이 현금을 갖고 어머님이 부동산을 갖는 것보다 대체로 어머님이 현금을 갖고 자식이 부동산을 갖는 것이 어머님의 현금으로 상속세도 내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직접 부동산을 주는 이런 형태가 세금적으로는 좀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부모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 때는 반드시 효도계약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